노후자금 3억 아들 사업자금 빌려줬다가 엄마 번호 차단 70세 노부부의 비극. 여러분,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 3억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70세 노부부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듣다가 결국 연락 두절 당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엄마, 나만 믿어. 1년 뒤에 10배로 갚을게.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아들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김영수 70세와 아내 이순희 68세 부부는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이거네요. 그래. 퇴직금, 연금, 저축. 총 3억 2천. 두 사람은 조촐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을 일하며 모은 노후자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김민석 42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근데 자금은? 그게 투자자를 찾았는데 제 자본금이 3억은 있어야 한대요. 3억? 네. 그래야 투자 받을 수 있어요. 투자금은 10억인데 제자금이 있어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은행 대출은? 엄마, 저 신용등급이 좀. 전에 카드 연체가 있어서.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예요. 민서가, 그게 우리 노후자금인데. 아버지, 1년만 빌려주세요. 딱 1년. 사업 성공하면 10배로 갚을게요. 아니, 30억 드릴게요. 민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늙으면 제가 모시잖아요. 제가 부자 되면 부모님도 편하게 사시게 해드릴게요. 순이는 흔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도와주는 게 어때요? 민석이가 성공하면 우리도 좋잖아요. 영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근데 민서가 차용증은 써야지. 아버지, 저 믿으시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다. 그래도 문서는 남겨야지. 민석은 마지못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차용증. 본인 김민석은 김영수, 이순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2024년 3월 31일까지 원금과 이자연 5%를 상환할 것을 약속함. 2023년 3월 15일 차용인 김민석. 다음 날 영수는 은행에 가서 평생 모은 3억을 인출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돈 준비됐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영수는 3억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1년 뒤에 꼭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그것이 민석을 제대로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민석은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잘 되고 있어요. 투자 미팅도 잘 끝났고 직원도 3명 뽑았어요. 영수와 순이는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되나 봐요. 그러게. 우리가 잘 도와준 것 같아. 5월에는 사무실 사진을 보냈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책상 3개와 컴퓨터. 아버지, 이게 우리 사무실이에요. 영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한데? 7월에는 직원들과 찍은 사진. 팀원들이랑 회식했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순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한대요. IT 회사요. 직원도 있고. 하지만 8월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영수가 전화했습니다. 민서가 요즘 어떠니? 아,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투자 유치건으로. 그래, 알았다. 건강 챙겨. 9월 영수가 또 전화했습니다. 민서가 추석인데 집에 올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다음에 꼭 갈게요. 추석에 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바쁜가 봐요. 사업하느라. 10월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서가 괜찮니? 답장은 하루 뒤에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2024년 1월. 차용증 상환일이 3개월 남았습니다. 영수는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서가 3월이 상환 기한인데 준비는 되고 있니? 답장 없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민서가 연락 좀 해라. 읽음 표시 없음. 순이는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민석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 전화를 안 받네. 영수는 민석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그 오피스텔.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김민석 대표 계신가요? 건물 관리인 그분? 3개월 전에 나가셨어요. 임대료 밀려서.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전이라고요? 네. 10월쯤이었나? 직원들도 다 그만뒀고.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석이 사무실이 없어졌어. 뭐라고요? 사업이 망한 것 같아.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2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민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포구의 빌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 없음. 옆집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402호 사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이사요? 네. 밤에 짐 싸서 몰래 나가더라고요.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이사를 갔어. 주소는 알아요? 모르겠어. 아무도 몰라. 3월 31일. 상환 기한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영수와 순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3억. 평생 모은 돈. 사라졌습니다. 4월. 영수와 순이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 2천만 원. 월 생활비 150만 원. 연금 월 100만 원. 부족액 월 50만 원. 영수는 계산을 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1년 반밖에 못 살아. 그럼. 그 다음엔? 모르겠어. 순이는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민석이는 왜 이러는 거예요? 영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차용증 하나 믿고. 영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들이 제 돈 3억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시네요? 네. 이건 민사 사건입니다. 사기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영수는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소송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 회수금액의 20%입니다. 5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소송 기간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영수는 돈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송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그리고 1년 이상 걸린대. 그럼 포기해야 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밤새 울었습니다. 5월. 영수와 순이는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고기는 한 달에 1번. 외출은 최소화. 병원도 못 갔습니다. 순이는 당뇨가 있었지만 약값을 아끼려 복용을 건너뛰었습니다. 영수는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진료를 미뤘습니다. 여보, 병원 가세요. 괜찮아. 참을 만해. 6월. 영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0세. 하지만 노인을 고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령 제한이. 영수는 결국 파지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박스, 신문, 페트병. 하루 종일 모아봤자 2만 원.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순이는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급 9,620원. 하루 5시간이면 48,000원. 한 달이면 144만 원. 하지만 당뇨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일은 그만둬야 했습니다. 영수와 순이의 월 수입. 연금 100만 원, 파지 수집 60만 원, 160만 원. 월 지출. 생활비 100만 원, 의료비 50만 원, 150만 원.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영수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8월. 영수는 아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의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이 연락처 아세요? 아저씨, 저도 모릅니다. 민석이가 연락을 안 해요. 민석의 전 직장 동료에게도 물었습니다. 민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사업 망하고 연락 끊었어요. 영수는 SNS를 뒤졌습니다. 민석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2023년 9월. 새로운 도전. 응원해주세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월. 영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려 했습니다. 아들을 찾고 싶습니다.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영수는 돈이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민석의 전 부인을 만났습니다. 형님, 민석이 소식 아세요? 전 부인 박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몰라요. 우리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이혼이라고? 네. 민석이가 사업한다고. 제 적금까지 다 털어갔어요. 2천만 원. 2천? 그것도 못 갚고 도망갔어요. 저도 사기당한 거죠.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방으로 갔을 거예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니까.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전처도 사기쳤대. 뭐라고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야.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닌데. 영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민석은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24년 11월, 영수와 순이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 고지서, 3개월 연체, 총 45만 원, 전기세 경고장,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 중단. 영수는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 300만 원. 이대로 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소식,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제출 바랍니다. 영수는 재건축 설명회에 갔습니다. 1가구당 추가 부담금 2억입니다. 2억이요? 네. 재건축하면 아파트 가격이 10억으로 올라갑니다.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2억이 어디 있습니까? 재건축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80%가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영수 씨, 동의하셔야죠.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집을 파세요. 지금 팔면 5억은 받을 거예요. 영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팔면 5억.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5억으로 다른 집을 사면 전세금도 없고 월세도 감당 못합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여기서 살아요. 재건축 안 하면 안 돼요? 이미 결정됐어. 우리만 반대해도 소용없어. 영수는 복지관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수급자요? 네. 재산이 일정 이하면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얼마나요? 한 달에 부부 기준 150만 원 정도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가 5억인데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합니다. 영수는 막막했습니다.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고 집이 있으니 지원도 못 받습니다. 2024년 12월, 영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5억에 팔립니다. 한 달 뒤 계약 완료. 5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영수와 순이는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충청도 작은 시골. 2억짜리 작은 집을 샀습니다. 남은 돈 3억. 원금 3억을 회복했지만 서울 생활은 끝났습니다. 영수는 노인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딸한테 2억 빌려줬다가 저는 아들 빚 갚느라 집을 팔았어요.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영수는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노후자금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첫 강연 날, 20명의 노인이 모였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3억을 빌려줬습니다.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노후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나눠줘도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차용증? 의미 없습니다. 자식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종이 쪽지일 뿐입니다. 사업자금? 더더욱 위험합니다. 90%는 망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1억 빌려달라는데 어떡하죠?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사랑이 아니라 자립심을 주세요. 6개월 뒤, 영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노후자금 지키기 TV. 구독자 10만 명. 영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노후자금은 생명줄입니다.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5천 빌려줬다가 연락 끊겼어요. 영수 할아버지 덕분에 거절했습니다. 제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식 사랑은 맹목적이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순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실수가 다른 사람들한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위안이야. 영수와 순이는 조촉한 시골집에서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3억은 돌아왔지만 서울 생활, 편안한 노후는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큰 재앙을 막았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노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절대 지키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3억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습니다. 1년 뒤에 10배로 갚을게요.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노부부는 생존을 위해 파지 수집과 식당 설거지를 했고 결국 서울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교훈으로 받고 다른 노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 사업 자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후 자금과 자식 사랑, 무엇이 우선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중요. 노후 자금 지키는 5가지 원칙. 1.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나중에 갚을게는 99% 거짓말입니다. 이 사업 자금은 더욱 위험. 스타트업 성공률은 10% 미만. 망하면 갚을 능력이 사라집니다. 3. 차용증은 무의미. 갚을 능력 없으면 종이 쪽지.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4.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사랑한다면 자립심을 키워주세요. 의존하게 만들면 둘 다 망합니다. 5. 노후 자금은 생명줄. 70대에 다시 벌 수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재무 상담. 금융복지상담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법률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 02-3476-6515. 법률홈 닥터 국번 없이 132.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주세요.